자, 이번 시간은 제8강 로마 2 오늘로써 로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자, 삼두 정치의 혼란기를 카이사르가 집권해서 독재를 하다가 암살당하고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뭘 수립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정을 수립했다. 그럼 1대 황제가 누굽니까? 그렇죠. 전에는 공화정 했잖아. 1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그럼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존엄한 자겠네요. 아주 위대하고 존엄한 자겠네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닉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닉네임은 로마 제1시민. 자, 로마 시민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황제 아닙니까? 두 번째, 아주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보다도 존엄하죠. 존엄한 자. 그래서 뭐라고称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다. 요 단어 나오더라도 옥타비아누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아주 존엄한 자. 자, 재정이 수립됐다. 자, 그럼 뭐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어떤 업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삼두 정치의 혼란기, 그 다음에 공화정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했으니까 옥타비아누스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 로마가 평화롭고 안정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이후 자, 몇 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200년간. 로마는 무슨 시대가 온다? 그렇죠. 로마의 무슨 시대? 평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가 가장 잘 살고 안정된 시기가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오현제. 자, 5명의 현명한 황제 제자 황제가 정치했던 이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평화를 로마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팍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마를 로마어로 그렇죠. 로마라고 하죠. 자, 이 시기를 자, 평화의 시기를 로마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로마. 자,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한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년간 자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한다. 자, 자 그리고 2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또 쇠퇴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최고 성장기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쇠퇴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쇠퇴합니까? 지금 무슨 정치 형태야? 공화정은 이미 끝났잖아. 지금은 재정하고 있잖아요. 황제가 정치하는 거. 그럼 뭐예요? 뭐의 쇠퇴? 재정이 뭐 되고 있다? 쇠퇴되고 있구나. 감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재정이 쇠퇴됩니까? 누가 황제하면 내가 쇠퇴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죠. 전쟁을 하고 나라를 보호해야 될 군인이 황제를 하면 뭡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자 재정 쇠퇴 원인 첫 번째 뭐예요? 무슨 황제? 군인이 뭐가 된다? 황제가 된다. 뭐가 문제입니까? 군인이 황제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맨날 뭐 일어나는 겁니까? 쿠데타. 맨날 반란이 일으켜서 앞에 군인 황제 죽이고 그 다음 군인이 황제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라는 자리는 안정되고 뭡니까? 진중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슨 인생입니까? 모기 인생일까? 파리 인생일까? 파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황제가 맨날 암살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재정의 쇠퇴. 재정 쇠퇴는 뭐예요? 로마가 재정을 취하고 있었잖아. 그럼 뭐와 똑같은 말이야? 로마의 쇠퇴와 똑같은 말이네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군인 황제 때문에 팍스 로마나 이후에
로마가 쇠퇴됐다. 즉 재정이 쇠퇴됐다. 두 번째 뭘까요? 그나마 국내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견딜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누가 오면, 침입자가 오면, 안 그래도 군인 황제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이민족, 다른 민족이 침입하면 나라꼴 개판될 거 아닙니까? 자, 뭐예요? 게르만족 등 무슨 민족? 자, 로마와 다른 민족, 다를 이자 써가지고 이 민족이 침략하니까 속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군인 황제, 즉 쿠데타 반란이 맨날 일어나고 황제가 암살당하니까 나라 꼴이 말 같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괴로운데 이 당시에 또 외국에서 게르만족이나 여러 이민족들이 침략하는 바람에 로마의 재정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로마의 재정의 쇠퇴는 뭘 말한다? 로마의 쇠퇴를 말한다. 자, 이대로 멸망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가 어떤 로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로마를 뭐 해야 돼? 다시 중자. 손흥민 할 때 그 흥이 무슨 흥이야? 흥민, 나라를 흥하게 한다, 발전시킨다. 다시 한번 로마를 중흥시키자. 이대로 멸망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황제가 누굽니까? 이름 어려워요. 디오클레티아 누스입니다. 누스 들어가면 다 로마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들어가면 그리스 사람이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를 중흥시키자, 다시 한번 발전시키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가 좀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로마는 뭐예요? 제국이잖아. 제국은 큰 나라를 말하는 거야, 작은 나라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 매우 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황제 혼자 다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좀 분할해가지고 나누면 다스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로마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누다. 나눌 뭐라 그래? 나눌 분자. 뭐예요? 자, 4개로 나눠서 뭐 했다? 분할 통치를 했다. 나름대로 머리 괜찮네요.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 명의 황제를 두고 정치를 했다. 괜찮네요. 이렇게 중흥을 해서 최초로 노력한 사람이 디오클레티니아누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황제가 누구냐면요, 콘자로 시작하는데 꼭 외워야 돼요. 콘스탄티노누스입니다. 누스 들어가면 다 로마 황제예요. 자, 그 증거 말해줄게요. 옥타비아누스도 누스 들어가잖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외워야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너무나 위대한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 제자 앞에 뭘 씁니까? 위대할 대자. 그냥 보통의 황제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황제였기 때문에 자, 대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럼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위대할까요? 일단 새롭게 출발하려면 뭘 옮기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치가 되겠어요? 일단 수도를 옮기면 새로운 마음으로 뭐예요?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이사 가서 그 동네에서 새롭게 하잖아요. 자, 수도를 옮겼어요. 자, 수도를 옮기다를 뭐라고 한다? 자, 이런 단어 알아놔야 돼요. 천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수도를 옮기면 뭐라 그래요? 울산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를 옮기는 걸 뭐라고 한다? 천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꼭 알아주시고, 요게 첫 번째 업적이고, 이 두 번째 업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에서 탄생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만든 종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종교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교인들 어디에 내몰렸어요? 그렇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뭡니까? 거기에 던져가지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시키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호랑이와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트교를 박해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요. 그러면 자, 크리스트교는 사랑과 평화를 중시하고 평등을 중시하니까 신도들, 그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계속 많아진단 말입니다. 죽이면 죽을수록 많아지는 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를 계속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로마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 주겠죠. 인구도 감소되고 협력적인 누군가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교인들이 반발하면 로마의 정치 상황도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머리 좋네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뭘 공인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는 종교 이제 로마에서 믿어도 돼.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인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으면 수도 이름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역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 이름도 약간 자뻑인가 봐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지었다? 콘스탄티노플로 자, 천도했다. 그래서 천도한 수도 이름을 뭐라고 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했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나중에 배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비잔티움이라고 한다. 같이 알아두시면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되겠어요.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엽적은 목에 칼이 들어도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겼고, 두 번째, 박해받던, 핍박받던, 살해당했던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때까지가 다였던 모양입니다. 가면 갈수록 로마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번에 시간 공부했죠. 그리스가 왜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두 나라 뭐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뭐 했습니까? 전쟁했잖아요. 같은 나라끼리 싸웠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인데?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닙니까? 누가 이겼어?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같은 나라끼리 싸웠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야? 내분이 일어나서 그때를 이용해서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를 멸망시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맛이 갈 때는 항상 나라가 내부 분열, 이걸 줄여서 내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분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동쪽의 로마, 로마는 원래 하나였잖아. 내분이 일어났던 건 뭐예요? 동쪽의 로마 나라 하나. 그 다음에 서쪽의 서로마로 뭐 됐습니까? 분열됐다. 그럼 여러분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 서로마는 누구의 침략으로 우리 공부했잖아. 게르만족.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자, 동로마보다 먼저 멸망했어요. 언제 멸망했어?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못했다 멸망당했고, 자, 동로마 제국은 자, 좀 오래 갔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언제 멸망하냐면요. 1400 몇 년입니까? 53년에. 착각하지 마. 서로마는 게르만족에서 멸망했고 동로마는 뭐에 의해서 멸망했다? 오스만. 지금 튀르키예, 터키 알죠? 그 민족이 오스만 민족입니다. 오스만 튀르크, 다른 말로 오스만 제국에게 동로마는 뭐 당했다? 멸망당했다. 헷갈리기 쉬워요. 자, 1000년 더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마가 멸망당한 이후에도 1000년 정도 더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멸망하고 동로마는 지금의 터키 민족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당했다는 거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뭐만 공부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로마 문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리스 문화의 특징,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했으니까 뭐의 특징 공부해야 돼? 자, 당연히 로마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네요. 자, 로마 하면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주로? 아주 뭘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들, 이런 걸 너무나 멋있게 만들고 제작하는 문화가 로마 문화겠죠. 그럼 실제 생활에 유용한 뭡니까? 것을 잘 만든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을 잘 만든다. 무슨 적입니까? 자, 중요합니다. 로마 문화는 무슨 적 문화이다? 실용적 문화이다. 요거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는 인간의 생활에,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매우 잘 만드는 실용적 문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요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용적이라는 건 어떤 분야가 실용적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뭐가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힘센 놈들이 맛있는 거 다 가져가고 돈 다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은 맨날 얻어 터지고 뺏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법 아닙니까? 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법률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문화의 첫 번째 업적은 뭐다? 법률이다. 꼭 알아놔. 두 번째, 또 어떤 게 또 실용적 문화입니까? 여러분, 막말로 도로, 건물,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 실생활 하기에 너무 실용적이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문화의 특징 두 번째 나왔네요. 당연히 건축입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건 뭐냐? 아까 공화제도 있었지만요. 법률과 건축이 로마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현재까지도 사용하잖아요. 로마의 법을 따라라. 건축 뭐예요? 건축에 모두 포함돼. 도로도 포함되잖아. 뭐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게 로마 때문에 나온 뭡니까? 격언들이고 속담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로마의 법률. 자, 법률의 역사, 순서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로마는 어떤 법을 갖고 있었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어렵죠? 이 관습은 뭐예요? 책이나 글자로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어렵죠? 좀 미개한 법이야, 안 미개한 법이야? 좀 미개한 법이잖아. 글자로, 문자로 되어 있을 때 좀 세련되고 발전된 건데 역시 로마 법률 초창기 때는 약간 미개했네요. 그래서 무슨 법입니까? 관습법이잖아요. 감 잡았습니까? 관습법은 글자로 안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닐 불자, 문자로 아니 되어 있다. 그래서 관습법을 뭐라고 한다? 불문법이라고 한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미개한 법을 좀 갖고 있다가 발전됐겠죠. 뭘로 발전됐어요? 순서 알아야 돼요. 무슨 법? 12표법입니다. 자, 12표법 하면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죠. 뭔가 글자로 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 바로 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예요? 자, 무슨 법입니까? 이룰 성자. 됐습니까? 문자로 이루어졌다. 무슨 법? 성문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무슨 최초에? 당연히 로마는 불문법 쓰다가 요걸 최초로 자,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최초? 로마 최초의 무슨 법? 성문법. 그럼 문제 하나 낼게요. 세계 최초의 성문법 뭡니까? 우리 배웠는데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할 때 무슨 법전?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한 보복법이자 차별법. 우리 같이 복습하셔야 됩니다. 요 12법법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법입니까?
로마 시민들을 위한 법. 무슨 법이에요? 당연히 무슨 법이다? 시민법이겠지. 그러면 이 시민법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야? 이민족이나 뭐예요? 식민지 국가들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누구 시민만? 로마 시민만 해당되는 법이 뭐다? 시민법이다. 외우기 쉽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시민법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는 그냥 일개 국가가 아니라 그랬잖아. 뭐예요? 여러 제자, 나라 국자,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었잖아. 그러면 식민지를 당한 국가들은 로마 시민만 위한 법 있고 그들한테 법 없으면 기분 좋을까 기분 더러울까? 기분 더럽겠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식민지를 관리하고 식민지 사람들을 회유하고 타일하면 자,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식민지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지. 그게 뭐냐? 그게 만민. 자, 만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만민 백성들을 자 해당되는 법이겠죠.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한다? 만민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 시민법처럼 뭐예요? 로마 시민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또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뭐예요? 식민지를 받고 있었던 이민족까지 만민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법이 만민법이다. 다시 한번 가장 미개한 관습법, 그 다음에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 그 다음에 로마 시민만을 위한 시민법, 그 다음에 국가가 커지니까 지배를 당하는 이민족까지 포함한 만민법으로 발전했다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법은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법들을 로마가 집대성했습니다. 총정리했습니다. 집대성. 그 로마 중에서도 어느 로마냐면요. 우리 아까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됐다 그랬죠. 무슨 로마입니까? 서로마. 서로마 황제 누굽니까? 유스티니아 누스. 이 황제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총정리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동로마 황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퀄 뭐예요? 어쨌든 동로마든 서로마든 로마잖아.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로마법 뭐라고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건축. 건축에는 뭐가 있어요? 도로, 뭐예요?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도로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모든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 유명한 도로 이름이 뭡니까? 말해보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피우스 가도입니다. 아피우스 가도. 이 도가 도로의 약자 아닙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로를 아주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리 같은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리. 다리를 갖다 한문으로 뭐라 그래? 무슨 교? 성수대교 할 때 그 교가 다리교자 아닙니까? 그럼 무슨 교가 유명할까요? 무슨 다리가 유명할까요? 수도교. 수도교가 무슨 말이야? 수가 무슨 수야? H2O. 물이 흐르는 도로. 산에서 물을 갖다가 로마 도시로 연결해주는 물을 위한 도로가 수도교입니다. 이 수도교는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 로마가 발명한 유명한 건축 형태인데 아치 들어봤잖아. 뭘로 되어 있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 아치하고 돔을 발명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건축 도로를 대표하는 게 로마였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는 실용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 꼭 알아야 돼요. 도로, 아피우스 가도, 수도교, 물 공급 원활하게 하겠죠. 산에서
뭡니까? 다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이 다리는 아치형으로 만들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맨날 보는 거예요. 검투사들 싸우는데 뭐예요? 홀자로 시작한다. 콜로세움 아닙니까? 콜로세움 여러분 네모나게 생겼대 아니면 동그랗게 생겼대? 그렇죠.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래서 콜로세움을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원형 경기장이라고 한다. 여러분 언제 지어진 건물입니까? 로마가 언제 때야?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더 됐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원형 경기장을 지었고 원형 경기장에 몇 명이 수용됐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이고 지금도 이탈리아나 유럽에 가보면 원형 경기장 볼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판테온. 판테온 신전입니다. 신을 모시는 곳을 뭡니까? 신전이라고 하잖아. 그 신전이 뭐다? 판테온 신전. 이 판테온 신전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무슨 양식이야? 위에 둥글게 하는 양식. 이걸 무슨 양식으로 해? 자, 그렇죠. 무슨 양식이다? 돔 양식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 야구장도 무슨 양식이 있다? 돔 구장이 있잖아요. 위에 천장이 있고 천장이 둥그런 구조가 돔 양식 아닙니까? 이 판테온이 바로 돔 양식이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로마의 건축 이름 말해보세요. 도로는 아피우스 가도,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다 그랬고 그게 바로 아치형을 써서 만든 다리 수도교, 그 다음에 검투사들 싸움하는 아주 뭡니까 발전적인 경기장의 형태. 무슨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5만 명까지 수용되고, 그 다음에 자, 다신교잖아요. 로마는 다신교예요. 신이 많을다, 신신. 많으니까 이 많은 신들을 모셔놓는 신전이 필요하겠죠. 그 신전이 판테온이고, 판테온은 무슨 양식이다? 동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죠. 자, 뭐가 박해받다가 공인받았다 그랬어. 그렇죠. 로마 내내 박해받다가 콘스탄티누스 때 뭐가 공인됐어? 그리스도교가 공인됐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제 자, 로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됐습니까? 그리스도교 만든 사람 누굽니까? 뭐예요? Jesus Christ. 한국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만들었어?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던 어딥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만든 게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팔레스타인 당연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근데 그리스도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여친들과 잘 아는 거, 사랑이겠죠. 사랑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 뭘 강조합니까? 이것 때문에 나 같은 하층민들, 노예 같은, 그 당시 여자들이 좀 하층민이었잖아요.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뭘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교는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녀자, 여자들이나 하층민, 노예들한테 엄청나게 뭡니까? 전파가 빨리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당할 수밖에 없다? 박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 박해를 받는다. 왜 받을까요? 내가 봤을 땐 좋은 종교인데 이유가 있잖아. 로마는 무슨 교라 그랬습니까? 다신교예요. 다신교이고 누구를 또 숭배해야 돼? 황제가 거의 신이잖아요. 자, 황제한테 고개 숙이고 절하고 황제를 뭐 해야 됩니까? 숭배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교의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교는 뭘 거부할까요? 그렇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1계명 때문에 황제 숭배를 뭐합니까?
거부한다 아닙니까? 거부하니까 뭘 당할 수밖에 없다? 핍박과 박해 당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박해받아서 죽는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을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순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형을 당했어. 그러면 자랑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야.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죽이면 죽일수록 신도수가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속 죽이면 죽일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신도수가 늘어나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오히려 이걸 갖다가 공인하면 어떨까? 공인하면 황제의 말도 잘 듣고 오히려 정치에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황제가 누구예요? 아까 공부했잖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크리스티교가 못했다? 공식적으로 못했습니까? 인정됐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인정되는 게 뭐예요? 자, 누굽니까? 테오도시우스. 몇 세? 1세입니다. 황제 이름이에요. 이거는 콘스탄티누스보다 한술 떠서 공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 믿어야 돼. 공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국교. 로마의 국교는 오늘부터 뭐예요? 그리스도교라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거보다 한술 더 떠서 공인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이게 공인 아닙니까? 근데 테오도시우스 1세는 이 무조건 로마 시민이면 무조건 그리스도교를 믿어야 돼. 이게 국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국교화가 더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딥니까? 로마 때 이렇게 공인되고 국교화에 대한 그리스도가 지금 뭐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무슨 종교가 됐다? 세계 종교가 됐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리스도 교회 다닌 사람, 성당 다닌 사람 많잖아요. 이러한 박해와 순교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공인된 거니까 여러분 이왕 교회 성당 다닐 것 같으면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신실하게 다닐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에 자주 다닐 거니까 저는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